자, 보호해 보여. 보호해 보여. 자, 보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 근데 이제 보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험으로 처음에 증명하지 않고 가정을 먼저 해.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 같은 거 막 찾아 실험도 했겠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과학자가 한 우연히 쓴 논문을 보고서 아, 이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실험한 것이 뭐냐.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이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 자, 이 방정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어주고 전류를 흘려줬어. 아니 그랬더니 수소 기체에서 빛이 나와. 자, 이 빛을 분광기에 스펙트럼에 통과시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이다. 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배경 개념 좀 잡을게.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거 있잖아. 빛. 자, 가운데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연속적인 색깔이 나타날 거야. 자, 이것이 뭐지? 가시광선. 자,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 자,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 자,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니 짧아지니. 자, 그래서 잘 봐. 자, Y축이 위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X축이 길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는 원래 지점에서 플러스 위치로 한번 갔다가 마이너스 위치로 다시 갔다가 원래 위치 왔을 때,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한 번 파동했다고 얘기할 거야. 알지? 이걸 한 번 파동이라고 해요. 한 번 파동. 그래서 한 번 파동했을 때 이때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한다. 람다.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래서 파장은 한 번 파동했을 때, 한 번 파동했을 때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 다음 1초 동안의 요 파동 횟수, 얘를 뭐라고 할까? 진동수. 알지? 프리쿼시 넘버에서 진동수라고 그래. 그래서 파장은 한 번 파동했을 때의 길이, 이동한 길이를 파장. 그 다음에 자, 진동수는 1초 동안의 파동 횟수.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헤르츠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60헤르츠, 아, 1초 동안 60번 파동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알겠니?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자, 파장은 짧아져요. 이게 빛이잖아. 빛. 자, 빛의 속도거든. 그럼 빛의 속도는 어쨌든 간에 시간분의 길이잖아. 그쵸? 빛의 속도는 고정이거든. 맞니?
약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이동하는 고정된 값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가 길수록 시간도 어떻게 돼요? 길어집니다. 맞니? 자, 요 길이가 짧아질수록 시간도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파장의 길이라고 해봐. 그럼 파장의 길이가 길수록 그 한 번 파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한 번 파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를 더 그릴게. 자, 그 얘는 몇 번 파동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번 파동하고, 자, 얘는 두 번 파동한단 말이야. 자, A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돼? 그치? 그러니까 A든 B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 왜? 똑같은 빛이니까. 그러면은 파장은 A가 B보다 더 큽니다. 자,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초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한 번 파동했고 두 번 파동했지. 1초 동안의 파동의 수가 뭐야? 진동수지. 그럼 진동수는 A하고 B 누가 커요? 파장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A의 파장은 여기고 B의 파장은 여기잖아. A는 한 번, B는 여기까지 한 번.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진동수는 같은 시간 동안 파장이 짧은 B가 더 많잖아.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줄어들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커지고. 자, 그 다음 파동도 에너지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파동 에너지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 얘가 진동을 하잖아. 진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봐봐. 1초 동안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1초 동안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 운동 에너지 누가 더 많아? 그치.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파동 에너지,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자, 진동수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요거예요. 요 관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연속이거든. 왜? 태양빛을 이제 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을 보잔 말이야. 그러면 연속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 모든 파장의 빛이 태양에서 방출됐다는 얘기야. 근데 그 파장은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즉,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됐다는 얘기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거다. 알겠지? 자, 이 기본 베이스 개념을 먼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파동 언제 배웠더라? 저희 그때 중3 때 배웠는데 중3 때 배웠어, 이거? 중3 때 겁나 뛰었어요. 그래? 이거 중1 때 나오지 않아? 중3 마지막 학기 때 이제 파장 파동을 근데 선생님이 진도를 못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는 좀 연결이 많이 돼. 그리고 이 파트는 물원에도 나와. 물원 2단원이 나와. 지금 여기 보호 요금 또 똑같이 나와. 단 이제 에너지 단위가 좀 달라. 우리 여기서 이제 뭐 줄을 쓸 거야. 화학에서는. 근데 자,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전자 볼트, 이 볼트라는 단위를 써.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수소는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다. 자, 모든 파장의 빛이 수소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요 파장과 요 파장이 나오는 거잖아. 요 사이의 파장의 빛은 나오는 게 아니야. 즉, 선 스펙트럼은 수소한테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된다. 수소한테는. 그럼 그 파장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에너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지. 바로 특정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됐니? 자, 일단 이제 이게 선 스펙트럼의 선 스펙트럼 통해서 우리는 요거를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지울게. 아까 얘기했잖아.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러면은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는 다시 어떻게 돼?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쵸? 이때 뭘로 방출해요?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알겠니? 전자기파. 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내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 요거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거 하기 위해서. 뭐냐. 만약 이거 땡겨서 할까? 전자가 말이야. 원자 내에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면, 자,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자, 봐봐. 여기가 원자 핵이에요. 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자,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거고, 요렇게 있을 거야. 공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원자 핵은 플러스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겠지?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렇지. 핵의 인력은 작아져요. 그럼 안정해지니 불안정해지니? 응? 응?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강조한 거야. 이거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에너지가 많아져서 불안정하게 되면은 변하잖아. 안정하다는 건 변화가 적은 거야. 그래서 변화가 적으려면은 에너지는 적어야 돼. 그러면 인력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인력이 커져야죠.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야. 잡아당기는 힘이야. 변화는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걸 잡아당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력이 크고 반발력이 작을수록 안정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 계속 3단으로 나오고 4단으로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야, 이 개념은. 그러니까 핵의 인력이 작아지니까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만큼 갔다고 해봐요. 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 안에 공간에 전자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요 안에 모든 공간으로 들뜰 수가 있겠지. 모든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그래. 들뜬 상태. 그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작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안정한 상태죠. 그럼 이들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바닥 상태라고 그래. 그럼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자, 여기 전류 흘려주니까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흡수한 에너지는 이제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 위치한다는 얘기는 얘는 모든 공간을 들뜰 수가 있어. 그치?
그 모든 공간으로 들뜰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바닥 상태로 갈 때 어떻게 돼? 이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자, 이 원잔의 모든 공간으로 들뜨고 바닥 상태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그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어떡하니? 흡수하고 방출할 겁니다. 무슨 스펙트럼? 아니지.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거 아니야. 연속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그런데 수소는 무슨 스펙트럼? 그럼 이 가정은 어떻게 돼? 틀렸어. 원자 안에 모든 공간에 전자가 위치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전자가 원자 안에 모든 공간에 위치한다면 이 수소의 요 방전식 전기를 흘려줬을 때 선이 아니라 연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자를 해보잔 말이야. 요 전자가 바닥 상태야. 그 여기가 이제 공간이야. 그 이 모든 공을 다 들뜰 수가 있어. 그럼 공간이 요만큼 흡수하고 요만큼만 쓰고 모든 크기의 에너지 다 흡수하는 거야. 그럼 다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이 공간에 해당하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럼 그때 연속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수소는 뭐다? 선 스펙트럼. 아, 전자는 원자 내에 특정 공간에서 위치하는구나. 이게 나와버리는 거야. 모든 공간이 아니라 원자 내 특정 공간이야. 즉,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해봐. 자,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는 커지겠지. 그치? 보면은, 자, 여기 바닥 상태야.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계단 모형으로 주어져요. 그림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럼 얘가 들떠요. 여기로 들떠? 아니, 안 돼. 요렇게 들뜬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 얘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만큼 에너지 방출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에너지 방출하겠지? 이만큼 에너지 방출하겠지? 자,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뭐가 돼요? 연속이 아니라 선. 그러니까 수소의 스펙트럼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특정 공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특정 공간, 얘네들 뭐라고 하자? 전자 껍질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껍질의 에너지가 뭐 이온이라고 하고요. 요 껍질의 에너지를 E2라고 하고 E3라고 하고 E4라고 하고 E5라고 한다면 요 공간에 이온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자 항상 이온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요 전자 껍질은 E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항상 E2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전자는 E2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니? E3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자, 이 전자는 E4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자, 이 전자는 E5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요 껍질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껍질에 있는 전자, 껍질 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자? 에너지 준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보우는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를 수소의 선 스펙트럼 실험으로 찾아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지. 됐네. 응? 왜? 근데 이 어. 가운데 건 틀린 거죠. 어? 가운데 실험은 틀린 거.
이건 가정이야, 가정. 그렇지.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했더니 저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저런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거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실험하면서 이제 보호의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원자핵 있어. 원자핵. 자, 원자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 껍질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껍질과 에너지 줄이는 결국 실험으로 다 찾아냅니다. 알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호를 지지하고 보호를 이제 보호의 제자들, 동료들 해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연구해서 이제 찾아낸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을 보호는 K라고 그랬다. K 껍질. 두 번째 L, 세 번째 M, 네 번째 N, O, P, Q 이런 식으로. 자, K 껍질부터 시작한 건 별다른 이유는 없어. A로 해도 되잖아. 근데 K로 한 이유는 나중에 누군가가 요 안쪽에 껍질을 발견하며 J라고 붙여. 자, 이것 때문에 K로 시작한 거야. 알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에 아니, 있잖아. 우리 방정관에 수소 기체를 한 개만 넣을 건 아니잖아. 굉장히 많은 수소 기체를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몰의 수소 기체를 넣었어. 그럼 수소 원자는 1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몰당 에너지로 이제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걸 실제 실험으로 이제 다 측정합니다. 숫자 값은. 자, 얼마일까요? 자, 에너지 준위를 자, 계산하는데 자, K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K가 돼. 마이너스 9분의 1 K가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1 K가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거든. 자, 공통점이 있네. 뭐니? 1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알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요 K라는 상수값, 특정 값의 이게 숫자야, 숫자. 그래서 요 K는 원자의 종류마다 막 달라져. 알지? 여기에 요 K를 1, 2, 3, 4라는 정수의 제곱으로 나눈 크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N은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소 보호가 했던 에너지 준위야. 그리고 요 K는 1310입니다. 수소 원자에서는. 알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마이너스 13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응용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이 1312를 K로 놓고 또는 A로 놓고 이제 막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일 때는 마이너스, 자, 여기 K 값이 마이너스 1312가 돼. 13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요 N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12는 고정이고 1, 2, 3, 4는 N에 의해서 이 껍질의 에너지 준위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N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주양자수라고 그래. 그래서 주양자수는 그 껍질의 에너지 준위 크기를 결정하는 정수. 그래서 K 껍질은 1, L 껍질은 2, M 껍질은 3이 되고 N 껍질은 4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N 제곱에다 무한대를 넣어봐요. 얼마니? 에너지 준위 0이야. 그 요 지점이 어디냐면은 쭉 가잖아. 요 무한대가 원자 표면이에요. 그래서 원자 표면의 에너지를 0으로 놓고 원자 바깥쪽은 플러스 에너지가 되겠지. 그 원자 안은 마이너스 에너지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 준위할 때 이게 에너지 준위가 0으로 뭔지 알아? 레벨이야, 레벨.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레벨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니, 레벨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니. 그렇지. 자, 그 이유 알려줄게. 자, n이 무한대예요. 0이죠. n이 1이에요. 마이너스 1310이야. n이 2야. 마이너스 4분의 1312가 돼요. n이 3이에요. 마이너스 9분의 1312가 되면서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원자 표면이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지. 그치? 원자 표면이니까 그 원자 표면 기준점을 놓고 K 껍질, 그렇죠? 여기 K 껍질에 있는 요 전자는 기준점에서 가장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가장 어디에 있다? 바닥에 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바닥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인데 만약 얘가 전자가 1로 왔어. 어떻게 해야 되니?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들뜬 상태라고 얘기해. 들뜬 상태.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얘가 가장 어떻게 돼? 바닥은 가장 낮은 곳이잖아. 그래서 1로 가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럼 1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지?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안 써. 1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큰 거 맞아. 크기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는 커지지만 에너지 준위가 크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높다, 낮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 준위는 높다, 낮다로 표현한다. 알겠지? 그리고 바닥 상태란 뜻 알겠지? 무한대, 원자 표면을 기준으로 요 K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야. 제일 바닥에 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바닥 상태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요게 전자 있어요. 어떻게 돼요? 위로 들뜨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요거 알았잖아. 자, 이제 요 개념 알았지? 자, 여기가 무슨 상태? 바닥 상태지. K 껍질이니까. 그치? K 껍질, 그 바닥 상태지? 자, 얘가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에너지 흡수하면 이 전자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그 많은 쪽으로 움직여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들뜬 상태가 됐죠. 그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요. 이때 어떻게 돼? 이만큼 흡수한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해요. 알겠니?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 안에서 전자가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현대 모형 할 거야. 오비탈에서 오비탈로 움직인다고 그래. 이동한다고 그래. 에너지 가지고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전자전이가 돼. 알지? 그럼 전자전이할 때 자,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자, 어차피 K하고 L이니까는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똑같아. 그럼 얘는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얼만큼 4분의 3 K 또는 4분의 3 곱하기 1316이라는 1312 자, 1312라는 자, 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예요. 알지? 바로 요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바로 그 전이 된 왔다 갔다 한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중위 차이예요. 자, 4분의 3 어떻게 나왔어? 그치? 요 차이값이지. 근데 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n제곱분의 1 차이값에다가 1312. 알지? 이거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 무슨 껍질에서 무슨 껍질로 이걸 판단할 거야. 자, 4분의 3이야. 2에서 1 또는 1에서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라. 자, K 껍질에서 N 껍질입니다. 그러면 주양자 수는 1에서 어디예요? 4죠. 주양자 수. 그럼 얘는 지금 바닥 상태에서 들뜨는 거지. 그래서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은 뭐야? 흡수하는 에너지가 돼. 그래서 얘가 흡수한다, 방출한다는 거 뭐냐? 주양자 수가 증가하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양자 수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정수잖아. 근데 K껍질 무조건 주양자 수가 1이거든. L껍질은 무조건 주양자 수가 2거든. 그래서 주양자 수는 껍질을 지칭하는 정수도 돼. 그래서 주양자 수 1, K껍질. 주양자 수가 2면은 얘는 L껍질이구나. 주양자 수가 3이면 M껍질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K껍질 N 이렇게 하기로 하지만은 주양자 수 1에서 4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이때는 뭐야? 흡수한 에너지예요. 그 흡수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N 제곱분의 1의 차이값이 있지. 그러면은 얘는 1분의 1, 16분의 1, 뭐가 된다? 16분의 15 곱하기 1312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겠구나. 그치? 바로 요거. 자, 그럼 이번에는 N껍질에서 L껍질로 갑니다. 얘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방출하겠지. 그럼 주양자 수는 4에서 어디니? 2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방출하는 에너지가 돼. 그럼 에너지 방출 뭐야? 주양자 수가 줄어들면 주양자 수가 줄어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다, 에너지 방출했다. 뭘로 본다? 주양자 수가 증가하는 쪽이냐, 주양자 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전자가 움직였냐. 자, n제곱분의 차이값이에요. 16분의 1 빼기 4분의 1 절대값. 그럼 4분의 1은 16분의
요거잖아. 그러면 16분의 3 곱하기 1312가 되겠지. 그렇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걸 기억해야 하냐면은 이걸 해야 되냐면 내가 그랬잖아. 1312가 아니라 얘를 K로 준다니까? 그러면 자, 이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4분의 3K야. 그 얘는 N이 어디서 어디니? 2에서 1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거를. 방출하는 에너지가 16분의 15K야. 그럼 N은 어디서 어디니? 4에서 1이에요. 자, 방출하는 에너지가 9분의 8K예요. 그 N은 어디서 어디예요? 3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거를 찾아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용이 이런 거야. 계산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응용이야. 그 요건 이제 규칙성으로 가야 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다 해줄 거야. 규칙성으로.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몇 번 연습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 이건 이제 뻔하지. 자, 1로 떨어지는 것은 분모 분자가 다 1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거 다 1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2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9의 제곱, 3의 제곱, 3에서 1이네, 4에서 1이네, 2에서 1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 이거 규칙성만 알면.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문제 푸는 거야. 없어. 자, 이제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유 알았지? 관계.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거다. 바닥 상태 전자예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얼만큼 에너지 흡수한다? K만큼 또는 1312만큼 수소일 땐 1312니까 그러면 자 흡수한 에너지가 1312kJ/몰이란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근데 이 무한대는 원자 표면이거든. 그럼 그 표면의 전자 표면부터 뭐가 시작이냐고요? 원자 밖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전자를 어디로 내보낸 거다? 원자 밖으로. 즉 수소가 일가 플러스 양윤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일가 플러스 양윤이 됐어. 이때 흡수한 에너지,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어째서 전자를 무한대로 보냈어. 바닥 상태에 있는 체외각 전자를 무한대로 보냈어. 이때 흡수한 에너지를 자, 요건 수소니까 수소에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원 우리 뒤쪽에 주기적 성질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할 때 그래서 저 개념으로 또 나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개념이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서 요 보호의 선 스펙트럼 문제 같이 나온단 말이야. 자, 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잡한 계산은 없어. 그냥 n제곱분의 1의 차이값만 해주면 돼. 그렇잖아. n제곱분의 1의 차이값만. 그리고 수소는 1312이고 자, 그래서 이제 1312라는 숫자는 그냥 외우면 되지만 그냥 저렇게 해서 K로 해놓고 가는 것도 편해. 그리고 수소만 1312구나. 근데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딱히 어렵지 않아.